안녕하세요. 이승민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주제 중 하나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집중력과 기억력에 관한 것입니다. 집중력,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시고 병원을 내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단순히 이제 청소년이나 아이들만 이제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성인분들도 집중력이나 기억력 저하를 많이 호소하시면서 병원을 찾아주고는 하시는데요. 제가 여기 있는 이 병원도 직장인들이 많은 곳에 있는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직장에서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또 병원을 많이 찾고 계시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ADHD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면 다 이제 ADHD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병원에 많이 오게 되었죠. 사실 저희가 소아정신과 할 때만 하더라도 ADHD라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몰랐죠. 그래서 이제 집중력이 떨어진다, 산만하다 이렇게 애들을 데려오면 여러 가지 검사나 진료들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ADHD가 의심이 되니까 치료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ADHD가 너무나 보편적인 질환이 돼버려서 예전에는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진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병원에 왔던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요즘은 내가 ADHD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ADHD를 아무래도 집중력이나 기억력 저하 때는 많이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ADHD라는 게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죠. 마치 ADHD가 집중력, 기억력 저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여겨지다 보니까 성인 ADHD도 많이 의심을 하면서 찾아오게 되는데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무수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DHD라고 하는 질환은 우리가 잘 알듯 소아 청소년 정신과 질환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렸을 때 생기는 것이 성인에 대해서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 ADHD를 진단받은 친구들이 열심히 잘 치료를 해서 성인이 되어서 호전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그런 증상이 계속 남아있기도 하죠. 그래서 어른들이 집중력이나 기억력 저하로 병원을 방문해서 우리가 ADHD를 감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이 사람의 집중력이나 기억력 저하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나 아니면 그냥 어렸을 때는 별 문제 없이 괜찮았는데 성인에 대해서 커서 아니면 요즘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지느냐는 점이겠죠.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물어보고 생활 기록부도 보고 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ADHD를 의심하기에는 좀 힘든 면이 있겠죠. 하지만 난 어릴 때부터도 기억력이 떨어졌고 생활 기록부에도 산만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어릴 때부터도 있던 인지력의 저하가 커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다면 우리가 ADHD를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죠. ADHD가 제대로 진단되지 않고 치료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내가 학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게 의심은 안 갔지만 오히려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원만한 업무를 잘 보지 못해서 이제 인지력이나 기억력의 저하를 그때 호소하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렸을 때 차마 진단되지 못한 ADHD가 성인에 대해서 다시 표현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얼마나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저하가 되어 있었느냐 이 부분을 잘 보면서 ADHD냐 그렇지 않느냐를 관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행동이 산만하거나 나대지는 않지만 이렇게 집중력만 선택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남성들은 행동이 아주 산만하고 학교를 들어갔는데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이런 산만함을 많이 동반하기도 하지만 여성분들은 산만함은 없어도 선택적으로 집중력만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남녀의 어떤 증상의 차이도 우리가 ADHD를 감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병원을 오시거나 여러분들과 면담을 해보면은 주의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들과 제가 면담을 했을 때 거의 한 80% 이상의 환자분들은 ADHD라기보다는 그냥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하고 우울한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도 현재 만약에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면은 가장 크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적인 문제들, 우울과 불안의 문제들이 크지는 않은가,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병원을 오시거나 아니면 진료를 하실 때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게 뭐 직장의 스트레스든 아니면 가정의 스트레스든 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기분이 울적해지고 불안해지면서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요. 보통 그런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는 그냥 뭐 기억력이 떨어진다, 집중력 떨어진다 얘기를 많이 하면서 뭐 우울하다, 불안하다, 스트레스가 많다, 그런 얘기들은 잘 안 하시죠. 다시 말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우울, 불안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쪽으로 인지를 많이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공황장애 환자분들도 이 백그라운드에는 우울이 많이 있고 이런 집중력, 기억력의 장애도 우울감이 많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우울이나 불안의 문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어떤 나타나는 공황이라든지 어떤 불면이라든지 집중력의 문제만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성인 ADHD 증세가 나랑 똑같아, 이렇게 돼서 나 ADHD인가 봐, 이렇게 병원에 오는 분들이 많은 거죠. 하지만 그런 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으로 인해서 뇌 활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력이나 기억력 같은 인지력의 저하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인지력의 저하 때문에 직장 생활에 부담을 주는 그런 결과로 작용하는 것이죠. 우리 뇌의 이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기억력과 집중력 그리고 인지력을 관할하는 부위인데, 아무래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감정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면 이 전두엽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울, 불안으로 인한 집중력의 저하가 같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진료하거나 임상적 경험으로 봐서는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는 거의 7, 80% 이상의 성인분들은 이런 감정의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정신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애들이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ADHD를 많이 의심하고 오시겠지만은 애들도 이런 감정의 문제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부모님이 매일 싸우거나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업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등등의 어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기분이 울적해지고 불안해지면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노인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특히 노인 환자분들은 이 치매라는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면 우리가 쉽게 치매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추후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 노인분들의 기억력, 집중력 저하도 감정적인 부분에서 유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성치매라고도 하듯이 치매를 닮은 증상이지만 치매는 아니라서 이제 가성치매라고도 하는데, 이 가성치매라는 게 결국 노인성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인분들도 감정이 불안하고 우울하니까 인지력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노인분들인 거기 때문에 그게 치매랑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분들도 기억력 저하를 이제 호소하면서 병원에 오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절반 이상의 분들은 치매가 아니라 어떤 감정의 문제로 인한 기억력 저하가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할 때는 어떤 소아에서는 ADHD, 성인에서도 ADHD, 노인분들에게는 치매라든지 어떤 인지력 장애,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감별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은 어떤 뇌의 문제라든지 인지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감정의 문제가 더 많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내 감정은 과연 괜찮은지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가령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어떤 뇌와 관련된 신체 증세를 같이 동반하면서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내과적인 문제나 신경외과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서 CT, MRI 같은 그런 검사 같은 것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용하고 있는 현재 어떤 약물이라든지 내과적인 약물, 기타 다른 약물에 의해서도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수면과 관련된 기억력, 집중력 저하도 흔히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요즘 잠을 너무 잘 못 자서 많이 피곤하면 아무래도 이 피곤함이 누적되면서 낮에도 어떤 이 뇌의 활동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억력,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수면 상태는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결론은 기억력, 집중력의 저하가 항상 ADHD나 어떤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다시 말해서 감정적인 문제가
뇌에 영향을 주면서 집중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가장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최근에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면 일단 내 감정을 업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해보자. 뭐 그러면서도 잘 안 되면 뭐 나중에 병원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감정의 문제가 기억력과 집중력의 문제와 가장 관련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 항상 감정을 염두에 둘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